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중국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화요일 19일 중국이 제조 대국을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면서 10년 플랜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중국에서는 300만 개의 기업들이 최근 한 5년간 북위 23도 국가로 제조 단지를 지금 이동하고 있고요. 또 한 200만 개의 기업들이 5년 이내 제1세대 그 창업자들이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제조 대국보다는 제조 강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화요일 날 발표됐던 국가 차원의 그 2049년까지 세계 제조 강국의 톱클래스로 진입하는 이런 전략안이 발표됐습니다. 3단계 국가 전략 로드맵을 보면요. 1단계는 2025년까지 제조 강국 대열에 들어선다는 거고요. 2단계는 2035년까지 세계 제조 강국의 중간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2049년까지 명실공히 세계 제조 강국 대열에 들어서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 제조업의 10대 중점 분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정보기술, 로봇, 우주 항공뿐만 아니라 신소재, 바이오와 같은 10개 분야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금융과 세제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도 해주게 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신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펀드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 우리나라 산업이 라든지 경제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제조업을 육성시켜주기 위한 그 제조업 3.0 전략하고 중국의 2025 전략이 같이 맞물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데요.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중국 시장에서 그 창업하지 그 4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끼고 1위를 차지했는데요. 앞으로도 반도체라든지 IT, 신소재, 바이오, 로봇, 자동차, 해양 플랜트 쪽에서는 해외 시장을 두고서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그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국가 산업 정책이 확정되면요, 정부와 기업이 공동 연구에 들어가게 되고요. 국유기업 개혁뿐만 아니라 M&A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의 거대 공룡 기업들이 탄생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시장 점유율을 뺏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GDP 대비 연구 개발비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한 500개 주요 제조업 제품 중에서 220개가 세계 점유율 1위인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현재는 100개가 중국이 500대 기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곧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정진을 해야 되겠고,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기에서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망하게 볼 수 있는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을 보면요. 네. 인터넷 플러스와 중국 제조 2025와 맞물렸던 기업들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로봇 산업이 중국에서는 차세대 10대 성장 엔진의 가장 선두에 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노령화가 일본 수준으로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비용 절감이라든지 제품 품질의 안정성, 에너지 절감, 다품종 생산을 위해서 로봇 수요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중국의 로봇 대수는 노동자 10,000명당 30대 정도인데요. 우리가 437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중국의 로봇 수요는 2017년 정도가 되면은 아무래도 세계 1위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지역별 로봇 출하 대수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앞으로 전기 자동차, 공작기계 그리고 방직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은 2017년이면은 세계의 그 전체 수요의 한 30% 정도로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로봇 산업이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로봇 산업을 대표하는 중국의 기업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중국에서는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기계인, 그러니까 중국에서 로봇을 기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의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보시 그 자동화 설비라든지 그리고 TNT 물류 기계 같은 종목이 수혜가 되는데요. 기계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10개국에 그 직접 로봇을 수출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또한 그 무선 충전과 관련된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스마트 로봇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보급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도 뛰어나고요. 또한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핵심 부품 합자 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공작기계 부분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회사는 2020년이면 매출 기준으로 해서 8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전기처럼 로봇 산업으로 구조조정하는 기업들도 중국 증시에서도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중국에서 제조업을 질적으로 그러니까 성장시키겠다라고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까지 알아봤는데 중국 경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뉴 노멀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기존에 뭐 양적인 중심에서 제조업에서 이제는 서비스 쪽으로 성장 엔진이 빠르게 또 변화를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도 좀 다르게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명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나서서 대출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면서 작년 가을 이후부터 그 실적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주력 그 자동차죠. SUV iX35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25%나 할인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속하게 내려가면서 한국계 은행들에 대한 그 수익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당기 순이익이 23억 원으로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무려 순이익이 66%나 감소했고요. 우리은행도 26%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수 관련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화장품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중국과 관련 수혜주들이 이제는 그 K 프랜차이즈 쪽으로 급속도로 그 이동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요?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는 2020년까지 중산층이 한 8억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특히 중국 시장에서도 한류 커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매일같이 보고서를 낼 정도로 상당히 뜨겁다고 합니다. 최근 2년간 2선, 3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무려 600개가 지금 그 오픈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 커피 시장의 구도도 바꾸고 있고요. 특히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성공한 브랜드인 맘커피라든지 홈스테디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라든지 영국계 코스타 경쟁에서도 이기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치맥 열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치킨점, 그러니까 BBQ라든지 BHC 치킨 커플 같은 경우가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김밥도 김간해뿐만 아니라 종로김밥, 그리고 삼각김밥, 꼬마김밥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특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떡볶이라든지 이런 패스트푸드와 관련된 부분들 뿐만 아니라 한식, 헤어지옥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산업은 미용기기라든지 선형 뷰티 그리고 아웃도어 등이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급성장할 산업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한류 커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핵심적인 부분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가장 그 뜨거운 그 네. 기업이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그 만이라는 그 커피점입니다. 한국에는 없는 커피점인데요. 네. 이 커피점은 스타벅스를 제치고 중국 내 매출 1, 2호 점포를 갖고 있고요. 현재는 100개 점포지만 앞으로 300개 점포까지 늘어날 예정으로 있고요. 이후에는 2,000개 점포까지 늘어나면서 중국 커피 문화를 바꾸는 기업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은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해리포터와 같은 그 인테리어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편안한
편안한 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한 그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커피 문화를 확산시켜주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류 케이크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상장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 꼭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에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